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1번입니다. 구상형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학습자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기르는 것은 학습자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준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이 학생의 사고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학생들의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깊이 있는 수업의 의미는 학습자가 수업 중 스스로 사고할 필요가 있는 수업입니다. 예를 들어 국어 시간에 상대방에게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방법을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여 먼저 써보고 수업을 나가며 자신의 글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먼저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수업 내용에 대해 주도적으로 사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학생 주도성과 학생의 사고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학습을 구현하기 위해 수업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학습에 앞서서 활동을 진행합니다. 배울 내용을 소개한 후 학습에 앞서 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배울 내용을 먼저 소개한 뒤에 내용을 소개한 뒤에 활동을 먼저 진행하고 학습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마음을 전달하는 글을 쓰는 방법을 제시하기 전에 마음을 전달하는 글을 학생이 직접 써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과서의 내용을 먼저 제시할 때보다 학생은 주도성을 발휘하고 스스로 사고하는 것의 필요성을 크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학습과 관련된 실생활 문제를 제시합니다. 깊이 있는 학습은 학생의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학생이 경험한 실생활 문제를 제시하면 학생의 동기와 수업의 필요성을 함께 높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이 스스로 사고할 필요가 있는 깊이 있는 수업을 위해서는 학습에 앞서 활동을 진행하는 것과 학습과 관련된 실생활 문제를 제공하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구상형 2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급의 학생들에게 중점적으로 길러주고 싶은 역량은 협력적 소통 역량입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는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여 소통하는 것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 능력과 기본 습관은 협력과 소통이라는 가치를 통하여 올바르게 함양될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에게 협력적 소통 역량은 특히나 중요한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적 소통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수 학습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인별로 역할이 뚜렷한 협동 학습을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 과학 실험 시간에 안전, 관찰, 기록, 도구 관리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모두머니 각각 하나의 역할을 맡아서 모두 함께 실험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활동 속에서 자신이 맡은 바 역할을 다함과 동시에 실험을 진행하며 협력적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둘째, 도덕교과와 관련지어 협력에 대한 역할놀이를 진행합니다. 협력과 소통이 사라진 세상을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극본을 만들고 연기를 하면서 학생들은 협력적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고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구상형 3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생 중 상당수가 기초 문해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해력 저하는 코로나 기간 동안의 교육 공백이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교사로서 실시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독서 후 독후감 활동을 실시합니다. 학생들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어휘들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책을 집중 있게 읽으며 단어의 뜻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같은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단어를 자연스럽게 연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능력을 길러주는 것은 이렇게 학생들이 단어를 자연스럽게 연상할 수 있고 많은 어휘를 습득하는 것은 학생들의 기초 문해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맥락을 통한 단어 추리 활동을 실시합니다. 국어 시간을 활용하여 앞뒤 문맥과 문장과 관련지어 어려운 단어의 의미를 추리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이러한 활동을 타 교과와 연결하여 실시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단어의 의미를 추리하여 읽을 수 있는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 내면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똑같이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추론적 읽기 능력을 통하여 단어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능력을 기름으로써 학생들의 기초 문해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셋째, 국어사전 활용법에 대한 교육 활동을 진행합니다. 모르는 단어를 국어사전을 통하여 찾는 방법을 배우며 학생들은 모르는 단어의 뜻을 스스로 찾는 법을 알고 이를 실생활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어사전을 통하여 단어를 찾는 방법을 학생들이 안다면 학생들이 안다면 실제 생활 중에서도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마다 그때그때 국어사전을 활용하여 찾아봄으로써 단어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구상형 1번, 즉답형 1번 잠시 구상한 뒤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즉답형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료 장학은 교사의 자발적 참여와 상호 협력을 통하여 교육 방안을 평가하고 장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강화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전적인 수업 방식에 대하여 교사들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하여 발전적인 교육 방안을 찾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동료 작용을 통한 기대 효과를 학교 공동체, 교사, 학생 차원에서 각각 한 가지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공동체의 측면입니다. 학교 공동체의 측면에서 동료 장학은 발전적인 학교로 변할 수 있다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동료 장학을 통하여 교사 간의 협력과 소통이 활성화되고 이러한 협력과 소통의 방식이 발전적인 수업과 크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학교 공동체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에게 더욱 좋은 교육과 소통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사 측면에서는 동료 장학을 통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기를 수 있다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교사들 간의 협력적 소통을 통하여 교사들은 혼자 생각했을 때보다
더욱 발전적이고 더욱 체계화된 수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수업을 실행하였을 때의 피드백 또한 동료 장학을 통하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미처 보지 못했던 단점을 찾고 그 단점을 보완하고 자신이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장점들을 찾아서 그러한 장점들을 활용하고 강화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사가 동료 장학을 통하여 수업을 발전시킴으로써 교사로서는 스스로의 전문성을 기를 수 있다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차원에서의 기대 효과입니다. 학생 차원에서는 깊이 있는 수업을 통하여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을 기를 수 있다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깊이 있는 학습은 학습자의 주도성과 내면화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학습자의 주도성과 내면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방향의 동료 장학을 통하여 교사는 학습자의 주도성과 자율성 그리고 학습의 내면화를 깊게 고민한 수업을 학생에게 제공할 것이고, 학생 입장에서는 이러한 수업을 들으며 주도성과 사고력을 모두 기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즉답형 2번 잠시 구상한 뒤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상형 2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의 교직과는 사랑과 관심으로 성장하는 우리입니다. 초등학교 기간의 학습자에게는 사랑과 관심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랑과 관심은 학습자에게 정서적인 안정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습에 대한 흥미와 기본 습관을 기르는데 모두 중요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 중 한 학생이 과제를 하지 않고 의욕 없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하여 제가 생각하는 교사의 바람직한 태도는 학생에게 공감을 하고 회복적 생활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에게 교과서를 덮지 말고 어차피 못한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라고 질책하기보다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하여 학생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의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한다면 필요하다면 가정과의 협력을 통하여 학생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할 수 있고, 학습자에게 현재 하고 있는 수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한 뒤에 학습자의 마음에 공감을 하는 동시에 더욱 발전적인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학습자는 본인의 행동을 돌아보고 성찰하게 되며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점은 교사는 항상 학생에게 사랑과 관심을 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학생과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항상 웃고 관심을 가져주며 학생의 행동을 최대한 칭찬하고 학생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나 문제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학생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즉답형 2번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